네, 안녕하세요. 번거로워서 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볼 때 단지만 보고 주변 환경 분석은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파트 환경 분석 전문 채널 능지공인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아파트의 환경 분석을 꼼꼼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용인시 수지구의 대장아파트,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정말 살기 좋은 곳인지 분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단지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입주를 시작한 올해로 6년차 아파트이며 2356세대로 꽤 규모가 있는 대형 단지입니다. 총 13개 단지 중 일부 동은 오피스텔인 주상복합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북역 부분이 약간 경사가 있는 편이라서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역시 단지 뒤쪽 라인이 심하진 않지만 얕은 경사가 있습니다. 수지에는 신축 아파트가 많지 않은데도 그래도 성북역에는 신축들이 좀 모여있는 편인데요. 그 중에서 이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대장 아파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성북역과 또 롯데몰이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생활 환경 측면에서 매우 돋보이는 단지네요. 수도권 아파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요소, 바로 교통입니다. 이 단지는 도보 4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신분당선으로 강남 판교를 직통으로 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침 8시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강남역까지 지하철이 28분이 걸리고 IT 기업이 모여있는 판교역까지는 14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서 강남권 출근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좋은 점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보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수지는 어느 지역이든 교육이 평타 이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가 많고 교육 환경도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초중고 학교와 거리가 조금 멀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먼저 초등학교는 수지초등학교가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 수는 학급당 27.3명으로 평균 대비 많은 편입니다. 네, 중학교는 성북중학교가 998m, 성서중학교 1.7km, 그리고 용인 한빛중학교가 2.7km 거리에 있고 학업 성취도는 각각 93.9%, 성서중학교는 87.9%, 용인 한빛중학교 89.7%로 경기도 평균인 74.6%에 비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풍덕고등학교가 도보 8분 거리에 있고 용인 홍천고등학교와 서원고등학교가 도보 약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도 좋습니다. 풍덕고 89.9%, 용인 홍천고 94%, 서원고는 76.8%로 경기도 평균 76.5%에 비해서 매우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에서 학원과도 빼놓을 수 없죠. 학원과 정보 보시겠습니다. 걸어서 5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단지 기준 남서쪽 방향에 상현동 60안개 중형급 학원가와 성북역 근방에 11개가 모여있는 중소형급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고등학생들은 아마도 수지구청역에 122개가 모여있는 대형 학원가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수지구청 역세권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가 있는 지역은 학원과도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이제 실거주를 할 때 삶의 질을 가름하는 요소죠. 바로 환경을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권 분석입니다. 먼저 성북역 하면 동시에 떠오르는 것, 바로 성북역의 랜드마크, 롯데몰입니다. 규모도 매우 크고 상당수의 유명 식당과 의류 및 생활용품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어서 지하 1층에는 롯데마트도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또한 영화관, 아이스링크까지 있어서 경기 남부에서는 독보적으로 크다고 합니다. 저도 이 쇼핑몰을 몇 번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입점된 음식점 수와 종류에 깜짝 놀라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외에도 이마트가 차량 3분 거리에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차량 7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죽전 쪽으로 넘어가면 차로 9분 거리에 신세계 백화점도 이용 가능한 거리죠. 이 아파트의 상권은 사실상 어디 내놔도 부럽지 않은 훌륭한 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에서는 대부분의 생활 질병으로 인한 가벼운 치료는
롯데몰 5층에 입장된 크고 작은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치료를 하실 수 있고, 더 집중된 치료가 필요하실 때는 차량 18분 거리에 광교역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여유를 보여주는 녹색 환경 분석입니다. 단지에서 바로 도보 1분이면 축구장 3배 크기의 상영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차량 5분 거리에 여의도 0.2배 크기인 신봉 3공원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원도 좋긴 하지만 담지 입구에 바로 앞에 흐르는 탄천에 따라 형성된 조깅로도 너무 좋아서 롯데캐슬 골드타운의 녹지 환경은 매우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데이터로 알아보는 이 지역의 숨은 성장 잠재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 인구 유출입에 대한 정보입니다. 호객 연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면 플러스 1.5%로 순유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정보를 들어가 보면 성남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화성시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화성으로 많은 유출이 있는 것은 화성시 신규 아파트의 입주 시기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뾰족하게 수지구 성복동의 인구 흐름을 보시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인구가 대폭 늘었다가 그 이후로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주자 연령 분포를 보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20세 미만은 20%, 20세에서 59세는 59.2%, 60에서 79세는 16.8%, 80세 이상 노인 인구는 3.8%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를 만 15세에서 65세까지로 계산을 하지만 사실 보다 현실적인 생산 가능 연령인 만 20세부터 69세까지의 인구가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 수준입니다.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일자리에서 창출된 평균 급여는 4,080만 원으로서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21% 낮은 수준으로서 인접한 기흥, 영통, 분당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에서 오해가 없으셔야 하는 것은 수지구 거주자의 연봉이 아니라 수지구에 위치한 기업체에서 주는 평균 연봉입니다. 위치상 강남, 판교 등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민의 평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경기도 전체에서 용인시는 A+ 등급의 매우 높은 등급으로 볼 수 있고, 이 안에서 수지구는 용인시 전체 보유 사업체 수의 25% 수준으로 꽤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파트를 보실 때 살기 좋은 곳도 좋지만 미래에도 성장할 지역인지를 또 살펴봐야겠죠.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에 작용할 수 있는 호재 정보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년에 착공되는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에서 SK와 삼성전자를 포함한 유수의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반도체 산업 생산의 핵심 기지로 삼을 공간으로 조성되는 클러스터인 만큼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 가장 유력한 거주지와 생활 환경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수지구입니다. 생활 환경과 교육 환경이 훌륭한 수지구이기 때문에 향후 상당히 좋은 효제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역시 강력한데요. 신분당선의 용인 연장입니다. 용산역 역시 고용인구만 14만 6천 명을 예상하고 있는 초대형 업무단지가 내년부터 착공되기 때문에 용산역 일대의 가치가 향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커질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를 지금 현재 강남, 판교를 이어 용산까지 한 번에 연결되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 신분당선의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네,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에 비해서는 조금은 소소하지만 그동안 다소 좀 따로 놀고 있었던 용인시 각 지역을 한 곳으로 좀 모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시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죽전역 아래 분당선을 끼고 신분당선과 분당선 사이에 조성이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것은 호재로 작용할지 성북역 일대 아파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의 신축 아파트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주변 신규 공급 정보입니다. 2년 이내 수지의 신규 공급은 492세대로서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롯데캐슬 골드타운의 대장 아파트로서의 입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용인시의 미분양은 552세대이며 제가 조금 더 작은 구 단위의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국토부 경기부동산 포털을 다 뒤져봤는데도 용산시 단위로만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지식 나눔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7월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등록 거주지 외에 타 지역에서 투자한 외지인 비율은 마이너스 0.1%로서 경기도 평균인 1.3%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실거주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의 형평성을 위해서 해당 단지는 경기도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아파트의 가치를 올리는 5가지 경쟁력인 입지, 교통, 교육, 환경, 성장 잠재성 측면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강남 접근성이 탁월한 점과 그리고 우수한 교육 환경, 그리고 향후 개발되는 대형 업무 지구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잠재 성장성도 가지고 있어서 기대가 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의 환경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아파트의 환경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